오늘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또 활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단에 발을 좀 맞춰야 될까요? 최병훈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 장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상승 모멘텀 부재. 네, 지수가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인데 상승 모멘텀 부재 이렇게 그래서 좀 달아주신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늘 뭐 거래소는 좀 빠지고 코스닥은 좀 바이오 위주로 급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 주가가 크게 뛰는 종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지수도 지수가 뭐 저점 근처로 1년 저점 근처 와 있는데도 어떤 뭐 이슈라든지 올라갈 만한 어떤 강력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간망세라든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지도 않고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멘텀 부재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부재가 계속 이어지면 어느 시그널이 조그만 게 나오더라도 그 시그널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로 갖고 있는 분들도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망세가 짙은 그런 장이고, 아직까지 뭐 호재가 나온더라도 그 호재는 먹히지 않는, 즉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뭐 그냥 간만 기다려야 되는 장이다. 대형주 같으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세세하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또 놓쳐서는 안 될 만한 부분들 몇 가지 짚어주세요. 네,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 증시가 좀 오늘은 어제부터 오늘도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1%대 가서 있는데 중국 가드 홍콩 항생 지수도, 홍콩 H 지수 2%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홍콩 테크 지수라고 있는데, 항생 테크 지수는 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6% 정도에서 뭐 반도체와 전기차 이런 데가 급등했고요. 그래서 또한 중국의 부양책이 계속 오히려 뭐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돈을 이제 풀어서 회복시키려 하는 부양책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뭐 인하한다든지 없애버리면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물가도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가는 그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중국 증시가. 중국이 계속 경기가 둔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봉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물가도 안 잡힐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부양책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술주라든지 테크죠, 이런 쪽이 중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체적으로 이제 하방 경제성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은 중국의 영향이 아주 큰데요.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추가로 하락하면 우리도 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양책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면 국내 증시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증시가 괜찮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 물론 이제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지만 지난번 2,863포인트 갔다가 반등을 잘해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반등의 강도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먹히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럼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이번 주로 지나면서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개의 포인트를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오늘 장에서는 이제 카카오 거래소에서는 뭐 카카오와 LG약이지만 최근에 카카오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반타작으로 고점들이 빠졌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 플랫폼 기업 이런 쪽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야만 심리적으로 기술적 안정을 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카카오가 반등을 이틀 동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1,9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밸류에이션 가치적으로도 보면 내년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구간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가치적으로도 바닥권인데 여기서 반등을 그나마 크진 않지만 어제부터 올라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의 기술주들은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제 대만의 TSMC가 내년에 뭐 가격 인상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4월에 매출액도 괜찮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중에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셌는데 그래도 결국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등, 특히 하이닉스의 반등 강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경기가 어느 정도 경기 하방에 대한 하방 우려 이런 게 크지 않고 둔화가 크지 않고 경기가 다시 조금 살아날 거라 보면 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처음에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좋았죠. 오늘은 아직 가다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이닉스 반등 강도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면 하이닉스 확실하게 반등을 11만 5천 원 뭐 이상으로 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수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음 주 중반까지는 조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현재는 미국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는데요. 뭐 예상보다 괜찮게 둔화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반등의 모멘텀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미국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바닥이 찍었다 아니다 아니면 지수의 바닥을 찍었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작년 1월 3일 날 고점 찍고 계속 빠졌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은 작년 6월 중순부터 빠졌는데요. 고점 찍고. 근데 반도체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죠. 몇 개월 일찍.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모든 경기에 가장 빠르게 반영됩니다. 3개월마다 업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반등 시세 체크를 좀 해서 시세가 강하게 내일부터 반등을 해준다면 이번이 단기 바닥 찍고 반등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서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부분이 바닥을 잡는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형주 위주로 안전판을 좀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고 수급 모멘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아직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장이 오더라도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장이 아니고 지수가 10% 이상 오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세가 크게 나는 종목들이 반등장에서도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3월 중순부터 4월 한 달 정도에 카카오라도 이런 주식이 20, 30%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면 다시 다른 주식 올라가더라도 그 정도 이상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장세는 큰 수익을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수익을 내겠다고 집중을 하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정도 실적을 보고 실적 좋은 주식을 미리 비중을 확보해 놓고 하반기 실적주도 낙폭과대한 상태입니다. 실적이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 주식들을 사놓고 있으면 더 이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즉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들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 실적주 비중을 확보를 계속 좀 비중을 확보했다면 유지하고 신규로 추가 확보해서 요번 반등장이 나온다면 6, 7, 8 여름에 반등장 나오면 그때 실적이 하반기 받쳐주지 않는 종목은 비중을 손절이라든 비중을 줄여서 실적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게 포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골라보자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아마 대형주 위주로 요즘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좀 녹록지 않을 상황이실 텐데 미증시의 방향성이 그 키가 될 것이다. 나침판이 될 것이다. 다음 주 초반 중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거라는 게 최병훈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낙폭과대 하반기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재편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시네요.